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예, 매주 일요일 정가 뒷담화. 오늘 10월 5일 인사드립니다. 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어제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 풀려났죠. 자, 왜 이런 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어졌을까? 지금 언론에서 많은 또 이 우파 정치 분석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김현지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설마 김현지 그 논란을 덮으려고 이런 소동을 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후 사정을 좀 취재를 하고 종합 분석을 해본 결과, 김현지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덮기 위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하고, 그리고 어제 일이 잘 돼서 판사가 호락호락해서 체포적부심을 만약에 기각을 했으면은 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그 상황을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그대로 다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판사의 인용 결정으로, 적부심 인용, 그래서 풀려났죠. 결정으로 이재명 정권의 시도는 다 틀어졌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지금 다들 말씀을 나누고 계시겠지만은 이 정권의 좀 무도함, 그리고 무리수, 그리고 왜 과연 이준석을 그렇게까지 망신을 주면서 체포하려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밥상머리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이재명 정권에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이 김현지 논란뿐이 아니다, 다른 것도 덮을 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정권의 이 방향 설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 이것도 하나의 좀 의문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일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그때 작년 8월 달이죠. 8월 2일에,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때 이동관, 김홍일 계속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는 자진 사퇴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었죠. 이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을 좌파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취임하고 그 이튿날 바로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켜서. 그리고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다음 달 9월 달에 우파 유튜브 몇 곳에 출연을 해서 이 좌파 정권, 그때는 좌파 정권이 아닙니다. 좌파 진영이죠. 윤석열 정부 때니까는. 좌파 진영을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는데, 그때 그 시점이 작년 9월인데 그때까지도 민주당에서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계속 이준축이 이제 직무정지가 돼 있으니까는 더 건들지 않고 놔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니까, 그때 4월 30일에, 4월 4일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고, 4월 30일에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고발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우파 유튜브 채널에 가서 좌파를 비판을 했다고 그것을 뒤늦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부터는 이진숙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버티니까 아예 그냥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해서 쫓아내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 영등포 경찰서냐면은 국회가 영등포에 있고 그 영등포 경찰서가 국회의 관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정당도 다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 정치 사건은 그다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계속 이준숙 사퇴를 압박을 했는데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7월 9일에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준석 그 당시 방통위원장을 추가로 고발을 합니다. 이거는 최민희 방송정보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최민희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준석을 고발을 그때 추가로 한 이유는
이게 감사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뭐 중립성 이런 것을 감사를 했다가 별다른 큰 게 없으니까 그냥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슨 뭐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아니고 징계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직무정지 상태에서 유튜브에 출연했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다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하면서 그때 막 몰아쳤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시점이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봐주기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막 몰아쳐서 영등포 경찰서를 좀 바짝 얼게 만들었죠. 얼게 만들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게 일단 이준석을 쫓아내는 게 더 급하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렇게 새로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이준석 위원장을 면직시켜버렸죠. 자, 그리고 면직시킨 다음날 경찰이 쳐들어갔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전 위원장이 된 하루 만에 쳐들어가서 체포를 하고 연행을 하면서 수갑까지 채우는, 자, 그런 일종의 만행을 저질렀죠. 자, 왜 그랬을까? 바로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번 추석 연휴 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불거질 텐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지금 예상되는 쟁점은 이재명 정권의 절대 불리한 것들밖에 없죠. 가령 김현지 논란이 바로 직전에 불거졌고, 거기다가 또 종교단체, 집단 당원 가입 이것도 바로 직전에 불거졌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감사위원회에서 거의 드러났고, 조희대와 한독수가 만났다는 이것도 AI가 만든 가짜 음성 제보 이런 논란까지 다 벌어지면서 이게 추석 밥상 민심에 오르면은 그대로 여론이 악화가 돼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으로 좌파 진영이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 대형 이슈를 던짐으로 해서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추석 민심에 밥상머리 민심을 다른 걸로 올려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진숙을 택했느냐? 일단 이진숙에 대해서 면직을 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일종의 내란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진숙은 이렇게 봐라, 이 경찰에 긴급 체포까지 되지 않았느냐? 본인이 우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좌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거구머리죠. 거구머리를 하면서 내란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 이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적합한 인물이 이진숙이었고, 더구나 이진숙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들이 이진숙을 거의 적대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정오심,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함으로써 이재명의 지지층에게 환호를 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그쪽 기존 지지층도 결집을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이진숙을 겨냥을 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김현지 건 하나 가지고 그랬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왜 영등포 경찰서가 이렇게 순순히 말을 들었을까? 경찰이 지금 정치경찰 이렇게 그냥 치부를 하고 있는데 정치경찰을 맞죠. 근데 딱 정치경찰이라서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경찰서 차원에서 결정을 했을까? 천만이죠. 이런 큰 일을 일선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하고 체포를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전에 무슨 6번 소환 통보를 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결정적인 게 바로 9월 27일에 출석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쪽은 그날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못 갔다, 사유서 제출했다 하는데, 어쨌든 9월 27일이 유일하게 출석 합의한 날인데 그날 출석하지 않았다고 들이닥친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9월 27일인데 그날이 그러니까 출석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그날 안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날짜가 있죠. 9월 28일도 있고 9월 29일도 있고 9월 30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일 날 영장을 신청을 했느냐? 영등포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일 날 신청을 하면은 2일 날 영장이 나오면은 집행하러 가야죠. 그러면은 붙들고 와야죠. 그러면은 추석 연휴 동안 영등포 경찰서 인력이 엄청난 수십 명 이상이 한 100명 이상 매달려야 될 겁니다. 48시간 동안 연행을 해 있어야 되고 체포영장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하면은 이 업무를 처리하려면은 추석 연초를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찰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충성심 어떤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차라리 처음에 27일 날 안 나왔으면은 28일 날 청구를 하면은 추석 연휴에 다 끝나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으면은 꼭 하려고 하면은 추석 연휴 끝나고 하겠죠. 그래야지 자기들 근무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 근무를 다 반납을 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여기에 매달리기로 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야, 그러면 그 위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은 누굴까? 경찰서장 차원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서장은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갔을 때 그냥 우물쭈물하고 무슨 수사 기밀이라서 말을 못 한다. 그 정도밖에 말을 못 하죠. 그럼 이제 윗선에서 지시를 했을 텐데, 일단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도 바로 영등포 경찰서장 얘기는 하지 않죠. 최소한 이 경찰청장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이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조지호,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아직 조지호 직무 정지 상태의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누구냐 하면은 유재성인데, 유재성 직무대행 체제인데, 이 직무대행 차원에서도 어떤 개입하기는 좀 한계가 있죠. 여기 딱 바로 지휘선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서울경찰청장 밑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있죠. 그런데 이 서울경찰청장은 그때 김봉식 청장이었던 거예요. 그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거기는 이미 사퇴하고 나갔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로 9월 달에 임명한 사람이 지금 서울경찰청장입니다. 9월 달에. 누구냐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된 지 얼마 안 됐죠. 어떤 경찰연구원인가 그 한직에 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전남경찰청장을 했고, 한직에 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어디와 연이 닿았는지 갑자기 서울경찰청장으로, 금이 환영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9월 달에. 그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정보. 영등포 경찰서의 지휘라인이죠. 바로 지휘라인.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이 됐고, 전남경찰청장을 했고, 진도 출신입니다. 진도 출신이고, 보통 지금 경찰대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경찰대 출신이 아니고, 경찰 간부 후보생.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이재명 정부 때 발탁이 됐습니다. 최근에 박정보 청장의 행보를 보면, 가령 이재명이 반중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깽판 친다. 이렇게 하고 단속을 지시를 했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걸 단속을 하는 이재명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그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다. 그러면은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이 되는 것이죠. 합리적 의심은 가능한 것이죠. 서울경찰청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박정보는 또 이것을 자기가 혼자서 정무적 판단을 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이걸 혼자서 합니까? 정권이 뒤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서울경찰청장, 그러면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윤호중, 민주당 중진국회의원 출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지휘선상의 꼭대기에 있죠. 민주당 중진의원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영등포 경찰서면은 영등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영등포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두 개가 있는데, 자, 하나는 영등포 갑은 최현일이라는 사람이다. 최현일. 그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고, 영등포 구청장을 하다가 지금 영등포 갑 국회의원인데, 최현일, 민주당이죠, 물론. 자, 영등포을,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영등포을인데,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냐? 김민석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자, 국무총리이자 국회의원이죠.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하니까 최근에 뭐 뉴스 하나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폭로한 특정 종교단체 3,000명을 집단으로 입당을 시켜서 민주당에, 그리고 당비도 대납해 주겠다 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김민석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 국무총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김민석입니다.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김민석 몸통설, 이것이 처음에 진종호가 제기를 한, 그 기자회견을 한 날이 바로 30일입니다. 9월 30일. 9월 30일. 그때부터 확 번지기 시작을 했죠. 10월 1일 날 영장을 신청을 했죠. 그러면 9월 30일에 김민석 몸통설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영등포 국회의원 김민석 몸통설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영등포 경찰서가 그 다음날 영장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김현지 논란 물타기, 이것도 시점을 잘 보시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현지가 그 국회 운영위가 채택한 국정감사, 대통령실 국정감사 정인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 시작한 게 9월 24일입니다. 9월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인사를 해서 부속실장으로 빼돌려버린 게 9월 29일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성공보수를 이재명 대신 김현지가 과거에 그 성남에 있을 때 받아갔다. 이것이 처음 보도가 된 것이 TV조선을 보도한 게 그것도 9월 29일입니다. 그래서 김현지 논란이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을 때가 바로 9월 말이죠. 그런데 10월 1일 날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김민석 몸통설도 9월 30일, 김현지 부속실장 빼돌린 날도 9월 29일, 2천만 원 성공보수 논란 나온 날도 9월 29일. 이 두 개의 큰 논란이 확산이 되니 이것을 이제 덮어야 되겠다. 이슈를 덮어야 되겠다 해서 영장을 신청을 하도록 보이자료선이 작동을 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 경찰서 혼자서 이거 못합니다. 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 룸살로 허위. 이게 대법원에서 그거 거의 거짓이라고, 이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발표한 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발표한 것도 9월 30일. 한꺼번에 밀어 닥친 거죠. 9월 말에. 또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AI 음성 가지고 무슨 한독서 해동서를 한 것이 가짜다. 이 논란이 확산된 것도 9월 말. 9월 말에 모든 이재명을 옥죄는 이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바로 추석 연휴 앞두고죠. 또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책임론, 그러니까 우리 국가 행정망 마비된 데 대해서 이재명 책임론을 처음 강조한 시점이 바로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일에 이 국가정보자료원이 불타고 있을 때, 그 시점에, 그 직후에 예능 찍었다. 이 논란이 바로 그 다음날 제기가 됐죠. 그리고 바로 10월 2일 날 그 논란이 막 제기가 됐을 때 경찰이 이준석 잡으러 들이닥쳤습니다. 같은 날. 자, 그러면 이거 충분히 물타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도 안 하고 이 많은 것들이. 더구나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한국에서 3,500억 달러 선물을 받기로 했다. 이래서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는 논란도 막 확산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최근에 발표할 때마다 계속 떨어져서 초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 상태로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면은 이재명은 거의 뭐 나락에 떨어질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더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바로 추석 연휴 끝나면은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논란들이 김민석 몸통설부터 김현지 논란, 지기현 룸사롱 가짜, 조희대 AI 음성 가짜, 뭐 이재명 그 냉장고로 부탁에 그 국가 행정망이 불타는데 그거 찍고 있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리스크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은 이재명은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한 방을 터뜨려서 그것을 덮는 게 필요하다 해서 선택된 게 바로 이진숙이다. 공교롭게도 이진숙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뭐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영장을 계속 소환장을 보냈는데 안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체포를 해라. 그러면 어떤 효과를 노렸는가 하면은 일단 이슈를 덮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재명의 악재들을 다 덮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내란 프레임을 지속할 수 있다. 이진숙에 대해서는 계속 거구로 몰아붙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거구 유튜브, 거구 뭐 정치인,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는 거구였다. 그래서 내란이 아직 안 끝났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거를 추석 밥상머리에 그대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적임자로 꼽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열성 지지층이 열광을 하겠죠. 그래서 열성 지지층의 적개심도 유발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진숙 체포작전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법원에서 이거를 체포적부심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해서 석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풍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추석 민심을 거치면서 국정감사가 실시가 되면은 정국 흐름이 대반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서슬퍼런 상황에서 지금 이 판사 성향이 뭐 정치적으로 또렷한 성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좀 진보 성향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런 상황에서 체포적부심을 인용을 해서 이준숙 위원장을 풀어줬다. 정치적인 그 필요성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구금을 했는데 판사가 풀어줬다. 이것은 지금 조이대 지기현 파동에 따른 법원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것의 한 단면이기도 해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차례상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상황이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이재명 정권의 시도는 무산되고 오히려 역풍이 부는 방향으로 일단 추석 명절 민심 초반 기로는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추석입니다. 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이 추석 다음날 화요일 날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요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